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암진단비 얼마가 적정한 걸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암진단비 얼마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제 연령별 가입 예시 같은 거 만들어 드려서 그걸로 참고하셔도 괜찮으신데, 여기에 사실 정답은 없지만 한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많이 가입하면 당연히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지면 결국 많은 가입자들이 해지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하는 20년 납, 30년 납, 그 20년, 3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가정재정이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러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해지한다. 아예 나 뭐 직장도 괜찮고 안정적이라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괜찮은 직장이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더란 말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또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좀 줄여야 된다. 절대 부담 가지 않는 금액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보험이란 게 워낙 긴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방향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준입니다. 형편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신경 써주지 않는 설계사분들 만나시면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형편에 맞아야 돼요. 보험료 부담되면 결국 해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봐야 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에 걸릴 수 있죠. 근데 암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것도 대비하는 거지만 암에 안 걸릴 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보험 가입할 때 결국은 적당한 금액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걸리면 이 돈 다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릴 것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할 때 암에 안 걸릴 것도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치료비는 실비보험이 대부분 커버하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아시죠? 8, 90%는 실비에서 커버가 되고 그 외에도 산정특례 혜택이 있어서 4대 중증에 걸리면 급여의 5%만 개인이 부담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치료비로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다만 실직을 할 수도 있고 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차 치료, 간병, 요양 그런 것들 때문에 암진단비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만 치료비가 걱정돼서 암진단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비급여도 점차 급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4세대 실비가 하면서 비급여가 차츰 안 좋아져서 막 걱정하시지만 비급여 항목들이 계속 급여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부담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암에 많이 걸리는 60세 이후를 기준으로 암진단비를 한번 세팅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60대에 우리가 일반 암진단비 한 2,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지만 최소한 1년치 연봉 정도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동안 들어가는 비용 이걸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이대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외에 다른 연령대는 화폐가치 하락하는 걸 감안해서 좀 더 많이 넣는 거죠. 60세보다 어린 나이일수록 암진단비를 조금씩 더 많이 넣고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하는 관점으로 암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폐가치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데 화폐가치 하락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몇 프로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 물가가 2%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거 10년간 평균치가 한 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물가관리 목표치가 2%입니다. 2%보다 너무 낮으면 국가가 성장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너무 과열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고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고 치면 물가 상승률 2% 정도는 감안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 이 2% 가지고 계산을 제가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를 한 30년 정도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100만 원 돈이 1년이 지나면 곱하기 0.98 하면 되겠죠? 98만 원이 되고 또 0.98을 계속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100만 원이 한 54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으로 떨어지는구나.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물가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 화폐가치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지금 물가도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2021년 한 4월 정도 데이터고요. 2.3%까지 올랐었네요.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작년 동월 대비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무조건 안 오른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연령별로 암진단비 가입 금액을 한 요 정도로 정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준을 암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60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후에 그때쯤에 암이 많이 걸리니까 이때 기준으로 한 2,000에서 3,000 정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형편이 어려우면 1,000, 2,000 정도로 하시는 거죠. 답은 없지만 요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60세에서 30년 빼면 한 30대 정도 되겠죠? 30대 초반이면 한 5천 정도 제가 넣자고 하는 게, 5천이면 화폐가치 하락해가지고 절반 떨어져도 한 2,500 정도 되니까 30대 정도면 제가 5천 정도는 꼭 넣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40대는 아무래도 조금씩 부담되니까 뭐 4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40대 후반 남성 가면 보험료 엄청 비싸집니다. 그러면 3천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0대도 최소 3,000원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젊다 싶으면 한 5천 맞추시고, 조금 부담되시면 4천, 3천 그 정도로 줄여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성인보험으로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은 성인보험이지만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시겠죠. 그분들은 20대 초반이면 30대보다도 더 떨어지니까 한 6천 정도로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도 좀 그러면 한 5천 하셔도 뭐 문제는 없는데, 20대 초반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연령별로 암진단비 가입 요령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능하면 두 개의 보험으로 나눠서 보험료도 좀 줄이고 리스크도 좀 분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암진단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암진단비만 따로 빼서 별도로 가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온라인 보험으로 가입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천 정도 가입을 한다. 그럼 2천 1,000으로 나누고, 30세에 5천 가입한다. 그럼 3천, 2천이나 뭐 2천, 3천이나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3대 질병 진단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뭐 3천을 가입하고 온라인 암진단비로 한 2천을 저렴하게 보완하는 거죠. 이 온라인 보험으로 가입하면 이거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암보험은 의무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암진단비만 딱 가입하는 거고, 그 대부분 생명사가 또 많아서 생명사가 조금은 더 저렴하죠. 아무래도 소외감, 기타 빠진 것들이 조금 뭐 손해사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싸고 저렴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중요함들은 일반암에서 잘 포함하고 있고, 또 80세 정기납으로 하면 또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비흡연 체력 하면 더 저렴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도 좋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스크라는 거는 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보험회사가 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러면 두 개로 나눠놓는 게 낫잖아요. 그쵸? 뭐 희박하지만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심사 기준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A 회사에서는 이 정도 문제없이 지급을 하는데 B 회사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본다. 그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5천짜리를 하나 가입하는 것보단 3천, 2천으로 가입하면 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좀 작다 보니까 뭐 조사 나오거나 검사할 때 기준이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런 혜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하나의 회사에 올인할 필요는 뭐가 있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 같으면 무조건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한다.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보면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암진단비 준비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부담되지 않게 하시고요.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서 연령별로 적정 금액을 잘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두 곳으로 나눠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뭐 병력, 치료력, 고지력 때문에 온라인 암보험 가입이 안 되면, 그러면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실 때 한 곳에서 충분히 다 넣으셔야죠. 온라인 가입 안 되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